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뭐 지지부진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박스권을 위해서 상단하단 이쪽에서 자리 잡고 있고, 시장은 좀 쏠림 현상에서 이제 순환매 쪽으로 바뀌는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 제약바이오 반등이 조금 시장에 좀 촉매제가 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쏠림 현상에서 소외됐던 종목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매번 느끼지만 외국인과 기관, 특히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이 얼마만큼 큰 힘을 우리가 작용하는지를 잘 판단하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기관들은 그 코탁 시장을 주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 기관의 포지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개인들은 그 코탁 조그만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에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은 좋아요. 올해는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외국인들의 매기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고, 앞으로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 기관 투자의 포인트를 잡냐, 외국인 투자의 포인트를 잡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올해는 외국인들의 포인트와 기관의 포인트 동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올해는 코스닥, 코스피 두 개를 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소외됐다, 화장품 관련주 이틀 만에 강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사이클이 돌아올 때 내 차례의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떨어진다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고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종목의 업종에 따라서 이 순환 사이클에 도울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순환매가 되게 강하고요.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올라간 종목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우리가 매매하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이 테크니컬 부분을 좀 있는 사람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이 되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은 원래 시장은 좀 지지부진해요. 좋은 시장은 아니고 들어올렸다 내려왔다 들어올렸다 내려왔다 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월은 휴가철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8월에도 정확히 적용돼서 좀 늘어진다, 이렇게 지루하다라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나스닥의 위주로 2주 연속 마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조정 구간이고, 우리나라도 조정 구간인데 그동안 소외된 종목들만 반란을 하는 반등의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시장은 항상 그래요.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키맞추기 시장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독불장구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독불장구처럼 떨어지는 종목도 없습니다. 항상 키맞추기가 일어나니까요. 여러분도 그 사이클을 잘 이용을 하고 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종목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저랑 상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스터디 상담, 좀 종목을 좀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좀 스피드하게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 TV 볼륨 좀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볼륨이 너무 커서 울립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포스코 엔텍이에요. 포스코 엔텍 찾았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요. 매수가 사신 금액이 얼마세요? 37,800원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그러세요. 그럼 단타라는 거 빨리빨리 손절해야죠. 예. 손절하셔야죠. 손질 못했어요. 손절,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쉬우세요? 이렇게. 포스코 엔텍은 말 안 해도 2차 전지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맞아요. 근데, 이런 종목을 내가 매수함에 있어서 이 테크니컬 부분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손해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걸 지금 네. 여기서 팔아야 할란가, 여기 그냥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팔아야 할란가 지금. 주식 전혀 모르시죠?
예.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냥 떨어진 거 막 싼 거 있잖아요. 이게 대형주 중에 싼 거. 이것도 그냥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지금 잠깐 통화를 해보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손해 많이 보셨죠? 예.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우리 손해 많이 보는 사람들은 되게 급한 거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많이 하시거든요. 떠 있다라고 하는 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손해를 빨리 내가 지금 손해를 빨리 복구하려는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위에 막 움직이는 걸 사고 싶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손해를 복구하는 심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많이 사게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면 사탁 씻고 할 수 있는 자릿대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주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거 매매하기 어려워요. 위에 있는 종목들은 막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가다가 내 매수가면 팔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는 게 나아요. 좀 더 끌고 가세요. 그래요? 네네. 여기서 여기 네. 좀 여기서 좀 바닥을 조금 더 사서 넣으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식 하지 마세요.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있는 자금만 가지고 하시지 그러지 못하면 손해를 너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본전은 오겠어요 그러면요? 네, 본전 오지 마. 더 사지 마시고요. 돈을 좀 아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있는 것들만 다 정리하시고 소액으로만 하세요. 알겠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사지 마시고 본전은 팔고 소액의 금액 가지고 우리 이거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컴퓨터 쓰고요. 네, 아우 속상해지겠다. 단가만 낮췄으면 좋겠는데. 아우, 네. 몇 건? 20%고요. 몇- 15만 5천 원. 오래됐어요. 이거 오래되셨구나. 네. 이거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아우, 너무 힘들어요, 멘토님.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사신 지는 오래되셨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1, 2년 된 것 그때 같은데. 당시에 네. 처음 이제 시작을 해갖고 네. 남편이 그걸 멋모르고 사가지고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또 다시 더 사고 또 조금 떨어지면 또 사고 모르니까 이제 그때 예.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좀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네. 네? 지금 조금 이제는 조금은 이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진 않죠. 그렇죠. 이제 잘하셨어요. 근데 다음에는 우리가 살 때 뭘 보냐면 네.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TV로 제가 틀어놨는데요. 이 네. 차트를 열어놨거든요. 예, 차트를 딱 여기 차트를 보면 이 시커먼 선 있죠. 시커먼 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네. 이 시커먼 선이 뭐예요? 200일서? 아니에요. 이거 아니. 61선. 그러니까 컴퓨터 저는 이 핸드폰을 보고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것도 핸드폰으로 좀 61선을 좀 깊게 해놓으면 이 선이 있잖아요. 이 검은 선이. 이렇게 빠질 예. 때는 주식이 계속 떨어져요. 추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잖아요. 그럼 계속 이 방향으로 네. 가요. 이거 뭐냐면 네. 여기다 이제는 조금은 알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주식을 살 때는 61선이 네. 위로 올라갔을 때가 사는 게 그래, 좋을 거예요. 이걸 네네. 이렇게 움직일 때 주가가 이렇게 하면 추세가 살았다 그러고 또 추세가 꺾이면 계속 떨어져요. 또 추세가 올라가면 61선 이제 먼저 움직여요. 또 추세가 꺾인다 이렇게 61선이 쭉 빠져. 근데 여기서 계속 단가를 낮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많게는 2년 빠져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때 딱 계속 산 거 조금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알면 돼요. 이제 느꼈잖아요. 이제 느끼면 이제 다음에 네. 이제 벌면 되는 거야. 그죠? 네. 이제 이걸 모르냐 아냐 차이고 뭐 앞으로 뭐 주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다음에는 이거를 내가 적용해서 그동안 손해 본 걸 복수하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네. 근데 이 게임주는 좀 안 좋아요. 그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주식이 참 공평한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때 특수 얻어가지고 게임주들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풀리니까 맞아요. 어때요?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안 차나요.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게임주는 이제 어느 또 영향을 받냐면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하반기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짜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사지 마세요. 네. 지금은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네. 결국은 여기 바닥 라인이거든요. 그럼 더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 이렇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여기서 좀 더 비중을 실었다가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못 버텨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계좌를 다른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비중을 늘리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계좌, 이게 계좌가 컴퓨터 스위치 계좌를 하나 더 파가지고 여기서 한 이쪽에서 살 만큼을 사는 거예요, 새로. 아, 왜 그러냐면 무슨 이쪽으로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올라가면 이거 팔아갖고 여기 좀 물량 줄이고 또 떨어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를. 왜 그러냐면 무슨 저점이기 말씀인지 때문에.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더 실어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못 버텨요. 맞아요. 사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짝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잖아요. 이거 저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네, 비중을 맞아요. 아무리 늘려봤자 별 영향이 없어요. 이 시청률 계좌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 저점이다 그러면 이 다른 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비중을. 그게 좀 더 핸들링하기가 좋아요. 이게 두 가지 요령인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닥은 같은데 내가 비중을 10%를 더 샀다고 생각해도 이 주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반등이 세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떨어질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다른 계좌로 이 종목을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팔고 여기 또 이쪽 거 손해본 걸 팔고 이렇게 비중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조금 더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근데 해보시고요. 네. 멘토님 저기 언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냐? 올라와도 네. 올라와도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될까 그거가 한시 이건 일단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제 65,000원짜리를 넘어가면 돼요. 65,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추세가 돌려요. 추세가 그러니까 65,000원 정도에 전화 주셔서 그때 저랑 다시 한번 상담하시죠. 그때까지는 추세가 홀딩. 돌린다는 우회 방향으로. 예, 그때 돌릴 거예요. 예. 아, 이 65,000원. 사이클이거든요. 이거 월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이클을 봐야 돼. 사이클. 저점 나왔기 이게 그러네.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근데 언제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네. 거 많이 떨어지면 주식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 패턴을 보면 25%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에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가까지는 올라오거든요. 이게 역사적 중간가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런 저점은 여기 이 머리 위까지 올라와요. 이 라인 있죠? 요 라인까지 75,000원, 65,000원 넘어가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업황에 따라서 더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갖고 있다가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네. 건강하시고요. 응원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예, 흥하해온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2,345원의 비중 5%인데요. 네. 단타로 좀 먹었다가 다시 또 들어갔는데 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수익 난 종목 있죠. 예. 팔면 보지 마요. 아, 또 들어가면 그 다 뺏겨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심리가 맞아요. 혹시 골프 치세요? 아니요. 골프를 치시는 분이 공을 멀리 내려면 힘을 막 세게 주거든요. 그럼 절대 멀리 안 나가요. 바로 앞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팁을 드리자면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은 큰 수익이 났잖아요. 큰 수익이 예. 나면 절대 그 종목 다시 사지 않아요. 팔면 한 며칠 지나서 봐요. 아니면 한 달 지나서 보던가. 예. 왜 그러면 조정해 줄 수 있게 더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수익 난 거는 다시는 안 봐요. 왜 그러면 거기서 뺏겨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트레이딩을 좀 세게 들어가요. 왜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수익 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 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종목의 수익이라는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커요. 맞죠? 예, 맞아요. 다음부터 그래 지금 보니까 네. 60일 선이 딱 맞고 지금 지지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잘하시네.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팔고 그냥 안 봐야 될지. 이거는 외쌍이래, 외쌍. 외쌍이 뭔지 알아요? 쌍봉 하나를 외쌍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아세요? 아니 좀 되게
멘토님 거를 조금씩 보고 맞아, 그러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외봉은 뭐를 만든다? 쌍봉을 만든다 그래요. 쌍봉을 만든다고. 그렇죠. 네. 근데 외봉을 만들 때 쌍봉을 만들 때는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과 그 업황 분석과 실적 막 이런 거고 수급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요 4천억 정도. 그렇죠. 4천억? 예, 맞아요. 공부 좀 하시나 봐요. 예. 아, 그래요? 4천억 정도면 뭐냐면 이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수급.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 매집이라 그래, 매집. 이거 매집 됐어요, 안 됐어요? 매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공부 많이 하시네, 진짜. 예, 매집 돼 있어요. 매집은 뭘로 보면 알아요? 저기 거래량이요. 그쵸. 우리 주식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추세와 거래량. 예.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 실적, 실적이 뭐 좋아요 올라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기, 인기와 그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게 거래예요. 인기가 있는 집들은 막 거래가 막 빵빵빵 터지잖아요. 대형주는 달라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거래. 근데 이거 뭐 거래를 잘 봐봐요.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잡혀 있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때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어때요? 거래가 막 트죠. 예, 터졌어요. 근데 주가가 빠질 때 어때요? 거래가?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다 거기. 그치, 맞죠. 거기 있지. 맞아. 거기 다 있잖아요. 그죠? 아니, 안 도망갔잖아. 이 사람들이 돈이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안 도망갔어. 근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올라갔으니까 좀. 그쵸. 되돌림이라 그래요. 예, 맞아요. 예. 이게 똑같아요. 이거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쉬어야지. 우리가 100m 막 달리기 딱 해서 막 결승전에 딱 들어갔는데, 막 또 달릴 수 있어요? 다들 막 쓰러져가지고, 이러잖아요. 쉬어야 에너지 충전되는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조종이라 그래요. 근데 조종을 줄 때 중요한 거는 빠지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이 졸졸졸 계속 빠지잖아요. 예. 근데 계속 빠질 때 개인들은 어때요? 야, 큰일 났다고 팔아버려요. 왜 그러면 하루도 안 빠지고 이게 며칠 빠진 거예요. 이거 봐봐. 딱 이거 보면 며칠 빠졌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음봉이 12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하고 나가버려요. 근데 얘들이 이적 세력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눌렀을 때 물량이 나오냐. 이 개인들 물량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빠질 때는 이게 외봉이라 그러는데 외봉일 때 거래가 없는 거는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 다시 쌍봉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우리가 거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그런 확률이 많아요. 그래요.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이게 관점이에요. 그 두 번째 관점은 이 거래가 눌러놓고 60일선 잡아놓고 양봉 등에 나와서 이게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면 돼요. 2,500원까지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는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시가총액이 뭐 4천억 정도 되는 것들은 업황보다는 그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업황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영향을 좀 받을 거고, 근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렇게 빠진 건데 결국은 다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 돈이거든요.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눌려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면 돼요. 그럼 2,500원 선에서 그냥 팔면 매도에. 될까요? 네. 왜 2,500원 선인지 아세요? 거기 매물대가 많이. 네, 그렇죠. 매물대가 있고 같은데요. 또 하나 라운드 픽이요. 여기 보면 아. 제가 여기 보면 여기 TV에 보면 요 옆에 보면 2,500원, 3,000원 이렇게 이 그래프가 있어요. 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점점점점 선 있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공간. 이게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라운드 피결에서 2,500원, 3,000원 요 라운드에서 움직여요. 봐봐. 여기 라운드에서 움직이고 주가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움직이죠. 이게 라운드예요. 이 안에서 돌파하면 이 다음 라운드 여기 3,000원에서 밀리잖아요. 여기선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라인드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면 2,500원이 머리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1차적으로 매매하고 이거 뚫면 3,000원까지 또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예. 이거 하나 더 가르쳐 줄까요? 이런 종목은 30분 봉을 잘 봐야 돼. 20분 봉이나 30분 봉을 잘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분 봉이 21선이 되게 중요해요. 20분 분봉에 30분 봉이 21선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21선 꺾이면 감사합니다. 매매하면 안 돼요. 예. 21선 꺾인다 그러면 매매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조종이야.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21선 돌린다 그러면 그때 타점 잡고 들어가면 수익 나는 확률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2,500원까지 홀딩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이어플로우에 매수가 비중은요? 3만 원에 20%입니다.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누가 사라 그랬을 거잖아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은 개인이 그냥 뭐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닌데. 이 산지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거든요. 아, 오래됐어요? 삼성자도 받고 했는데. 아, 네네. 이번에 10% 정도 떨어지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거 이슈 그래, 있어가지고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예, 그래 그게 왜 떨어지는 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망이 있을까요? 이게 매각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 3만 원에 매각을 한다고 그렇게 예. 네이버 들어가니까 나와 있는데. 네. 그래갖고 항상 28,000원 그 선에서 이쪽이었는데 한 10%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거 왜 3만 원까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 한 가게까지 올려오는가 싶어갖고. 아, 그래. 이거 오랫동안 그 가격 언저리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팔고 다른 거기서 종목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건데 이런 종목은 이 큰 이슈 옆에서 계속 횡보하잖아요, 이게. 예.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움직임이 없는 거죠. 몇 달 동안 옆으로 계속 놀잖아요. 예. 변동성이 없잖아요. 고점에서 위쪽으로 논다는 거는 변동성이 없는 거고, 이거 이슈 때문에 그래요. 매각 이슈가 있었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인 건데, M&A 이슈도 있고, 막 이래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 왔어요. 여기 안 움직여요, 이거. 근데 전문가님 10월달에 이 회사가 그 미국 회사로 그게 된다 하더라고. 그럼 10월 달까지 들고 있으셔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못 들고 뭘 들고 계실 거예요. 들고 계실 수 있으세요? 혹시요? 죄송한데.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팔아버리세요. 팔아요. 전부 다 매도할까요? 매도해버리세요. 월요일날 한 번 더 들어오면 27,000원 정도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되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전화통화하는 목소리 자체도 이 종목 때문에 되게 불안해가지고 투자금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거든요. 돈 많이 들어갔어요, 이 종목.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맞습니다. 떨잖아요. 목소리 음파 자체가 떠시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을 12년 했거든요. 12년 동안 상담을 했어요. 방송에 TV에 앉아서.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시면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분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구나.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던 게 느껴져요. 지금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럼 전문가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27,000원, 네. 27,000원까지는 오겠습니까? 네, 올라올 수 있어요. 28,000원, 27,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7,000원, 28,000원 한 번 더 들어오면 이거 이날 급락 나왔을 때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14% 빠질 때?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네. 투자하세요? 병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추천해줘갖고 내가 추천해줘갖고 서대도 얘기했잖아. 누가 이거 추천해준 거 아니냐고. 개인들 못 사요, 이런 네. 건. 네. 저도 이제 방송을 12년 하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도사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 방송 오래 해보니까 이렇게 전화 통화를 오래 하다 보니 느껴져요. 막 진짜 힘들겠구나. 왜 그러면 수자금이 많이 들어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니까 사람이 막 떨리고 있어요. 이 종목을 상담할 때. 그러면 전문가님이 28,000원을 걸어놓을까요? 네, 그때 그거 아침마다. 팔아버리세요. 네, 그거 팔고 28,000원을 걸까요? 네, 이거 불안해요. 종목이. 왜 그러냐면 이거 쇼티지라 그러거든요. 이 거래가 나왔거든요. 이 거래가 이거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이 물량이 나간 거예요. 어딘가 누가 물량이 나간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3만 원의 매수가 정도 되면 3만 원 라인에서 한번 레벨업이 되고 여기서 올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온 거죠. 이 자리에 올렸는데 물량을 툭 던졌어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들어오면 밑으로 여기서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물량 막 투매 나와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좋은 거 되게 많은데 굳이 여기서 많이 사가지고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려면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적자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제약바이오. 이 제약바이오도 보면 뭐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코오롱, 티슈진 막 이런 거 보면 기억 안 나세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 이런 거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큰 돈을 들어갔으니 잠을 못 자시죠. 이게 봐봐 이렇게 신풍제약 이런 거 보면 막 무섭잖아요. 막 급등을 했다가 막 급락을 하고 막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봐봐 이거. 그죠? 무섭지 않아요? 이거 신라젠도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무섭지 않으세요? 신라젠 이건데 무섭잖아요. 이거 제약바이오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이거 봐봐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였다가 실망으로 되게 힘들 때가 있으니 이 반등 들어오면 그때 파세요. 알겠죠? 한 번 더 그게 들어오니까. 반등이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예, 오늘 1시에 역삼에서 강연회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준, 철학, 그 다음에 통계학, 경영학, 경제학, 다 다룰 거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은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조정에 제가 작년에는 뭐 현금화를 되게 많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올해는 떨어지면 비중을 좀 늘리는 시장이에요. 비중을 늘릴 땐 이 종목의 성격을 보고 비중을 늘리면 올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조정이 있다 해도 뭐 큰 조정보다는 위쪽 상방향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조금 나쁘지 않는 시장이에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잘 짜고 전략을 잘 짠다면 잘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셀처럼 헬스케어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96,570원에 45%예요. 오늘은 종목들이 다 힘드신 분들만 전화가 많이 오시네요. 그죠? 많이 힘드시죠? 좀 오래됐어요. 한 45%, 45% 비중이 예. 돼 있네. 지금이 정말 좋은 예. 자리인데.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인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 하반기는 좋아져요. 지금 자리는 딱 좋은 자리인데, 이제 높게 사셔가지고 많이 힘들으셨었잖아요. 예. 팔 이유는 없어요.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안 그래도 끌고 가려고는 생각은 하는데 비중은 많고 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괜찮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 비중이 많다 보니까 추매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안 그래도 멘토님이 네, 좋아요. 제약바이오. 예, 3인방은 가져가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그래도 좋아요. 멘토님한테 지금 자리는 멘토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보면 되게 예. 좋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보면 막 화장품 관련주가 되게 급등했죠. 예. 엄청 많이 급등했죠. 뭐 소형주 같은 경우는 예. 막 상한가 2번 정도 나와서 1년 동안 속속했던 그 수익률이 바로 역전되는 현상도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 주식은 되게 공평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으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심이었던 업종들이잖아요.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업종 섹터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 재밌게 봐야 될 거는 상반기에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름 잡았어요. 근데 8월 들어와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네. 조정을 줄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동안 못 올라갔던 소외주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제약바이오도 특히 뭐 코타기 바이오는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도 8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클이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그동안 뭐 2차 전지가 많이 갔으면 이제 하반기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자리에 제약바이오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제약바이오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매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사이클을 보면 2년 주기로 돌아요.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제약바이오 사이클은 2년도 한번 2년 올라갔다 2년 떨어지고 2년 올라갔다 2년 떨어지고 막 이래요.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네. 제약바이오 사이클로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셀트리온 삼명제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이 종목 그냥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쫙 끌고 갔다가 예, 네. 이 종목이 8만 원 넘어가면 네. 전화 한번 꼭 주시겠어요? 그래. 예, 8만 원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중은 조금 더 낮추면 안 되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거 45% 갖고 있다. 현금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저기 45%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얘들 더 사요. 현금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사놓고 그래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중간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보면 이제 예. 대형주는 중간값에서 이제 이 조정이 이제 반등이 끝나요. 그 조정값은 예. 얼마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에요. 거기 하프라고 하거든요. 거기 되게 중요한 매물이에요. 거기까지는 만약에 시간을 준다면 제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맨정이 언제쯤 살까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월요일 날 정도 다음 주 정도 시장에 좀 조정을 줄 수 있거든요. 봉상 조정 줄 때게. 조정 줄 때 사는 게 나아요. 그다음 살 때도 내가 10%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음봉일 때 사는 거예요. 알겠죠? 음봉 때 만약에 내가 10% 산다 그러면 10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봉일 때만 한 번에 다 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한 번 다 사놓으면 확 밀릴 때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음봉 때 내가 5% 비중 산다고 5일 동안 사세요. 마이너스 때만. 그럼 오래 걸려요. 이제 차근차근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준비해가지고 조금씩 상무한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네, 이거보다 감사합니다. 더 높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8만 원 넘어가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토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동국제강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2,200원에 10%인데요. 네. 이거를 좀 더 매수해도 될까 싶어가지고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동국제강을 제가 전에 1,900원대 사가지고선 9,000원대까지 쭉 매수를 했어요. 지난번에 상한가 때 팔아가지고서 좀 재미 좀 봤는데, 네. 그래가지고선 이 동국제강 후판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조선업이 좋으면은 배를 만들려면 후판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당연하죠. 건설근개 되면은 철근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가지고선 철강이 동국지역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는 네. 전문가님한테 여쭤봐가지고서 좀 한 10% 더 매수를 할까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업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업황. 네네. 근데 그 철강 쪽은 중국 업황도 되게 많이 중요해요. 중국, 중국, 네네. 화학, 철강 뭐 이런 정통적인 그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 네네.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조선 업황은 좋죠. 네. 예, 그리고 조선 업황이 좋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후판 가격들, 조선 배들이 수주를 많이 보면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심리적인 건데 철강 쪽은 네.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은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황이 세게 팍 치고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네네. 이 화학주하고 철강주는 무조건 중국 봐야 돼. 근데 화학, 철강도 되게 안 좋죠. 네, 안 좋아요. 예, 왜 안 좋아요? 실적이 그동안 되게 안 좋아가지고 노태케밀 같은 건 바닥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화학주도 네네. 마찬가지고 철강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제철도 힘을 못 쓰잖아요. 그다음에 동국제강도 네, 맞아요. 네. 레벨업은 됐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응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이게 횡보한다는 건 두 가지 하나거든요. 이 주가가 이렇게 네.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쪽으로 튀고 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거냐, 이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네. 거예요. 그래서 횡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네. 종목들은 이 갭든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갭. 이걸 뭐라고 네. 그러냐, 갭이라 그래요. 여기 갭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우리 뻥 뚫렸다는 건 뭐냐면 갭 매꾸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원갭이라고 해요. 이게 원갭을 딱 뜬 종목들은 거의 다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여기 자리 메꾸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요 네네. 갭 뜬 거. 그래서 갭이 되게 안 좋아요. 상승갭 있고 하락갭 있는데 그 하락갭은 밑에서 메꾸게 되고 상승갭은 위에서 밑으로 메꾸고 올라가요. 그게 이제 주식의 이제 공통점 특징이거든요. 뭐 다 그런 건 네네.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어제 많이 밀렸어요. 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갭 매꾸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갭이라고 그래요. 떠 있는 갭은 우리가 이거 시멘트 지방 공사를 할 때 이만큼 공이 네.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집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근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안에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뻥 뚫린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메꾸러 내려와요. 네. 단단하게.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초공사에 공간이 있으면 그걸 메꿔야 돼요. 그 주식은 거의 메꾸러 내려와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테크니컬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 종목은. 한 번 더요? 네, 밀렸다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도 이게 변동성이라고 박스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갭을 메꿔서 내려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올라와서 그 자리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행보한다는 거는 치지 않으면 되게 어렵고요. 옆으로 행보한다는 건 거래가 안 들어오면 밀려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이제 거래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옆으로 행보할 때는 369, 12배수대로 움직여요. 3일 동안 옆으로 행보했다가 4일날 양봉 안 들어오면 6일 밀리고 그다음에 9일 밀리고 12일 밀려요. 그리고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거예요. 3, 6, 9, 12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여기서 치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네.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더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15,500원대 가면은 추가 매수가 그전에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생님 봐봐요.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잘 생각해봐요. 이게 나한테 수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종목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루에 종목이 3,000개 들어가요. 근데 이 종목 가지고 짝상할 필요 없잖아요. 맞죠? 선생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나한테 수익을 줬기 때문에 우리 뇌에는 얘는 달콤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죠?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 네. 상한가 가지고 팔았다라고 하는 그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네. 짝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얘만 보이잖아요. 지금도 얘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러면 이걸 굳이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종목도 있는데 굳이 다른 종목 좋은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조금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 그만 짝사랑하시고 네. 다른 쪽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알겠습니다. 좀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밑에 정말.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것만 잘 버티세요. 김영구 멘토님, 네, 제가 이 방송 꾸준히 보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보고 있거든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 아주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아니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멘토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에. 요즘 많이 올라가는데. 예, 저번에 멘토님한테 한번 상담 받았는데 제가 네. 너무 많이 내려가서 힘들어서 네. 제가 했더만은 25,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하셔서 네. 진짜 그때 손절할까 생각했는데 이까지 끌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뭐 고마운 게 아니라 잘 이겨내신 시청자님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든 건데 힘든 일을 하셨네요. 원래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이게 내 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주식시에 오래 있으면 분명히 내 차례가 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 차례를 기다리기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차례가 와요. 근데 그 차례가 오신 거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200원에 15%입니다. 그래요? 이제 매수가 왔네요. 네네. 그죠? 네네. 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몇 년 동안 진짜. 네, 그죠? 저번에 그때는 너무 한계가 딱 부딪혀서 네. 손절할까 했었거든요. 그리고 멘토님이 네. 기다리라고 네.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대응을 해야죠. 이제 매수가 왔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무슨 원칙이냐면 이렇게 속썩했던 종목 있죠. 속썩했던 종목들이잖아. 이거 되게 오랜 동안 시간을 네네. 끌어놨으니까 되게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종목은 또 속썩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게 25,000원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25,000원을 넘어가면 위쪽으로 다 열려 있거든요. 이쪽으로 네네.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냐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1차 매도는 반 정도는 27,000원을 파세요. 27,000원에. 네, 27,000원에 반 정도 27,000원을 팔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갖고 와보세요. 좀 줄여놓으세요. 예, 줄여놓으세요. 27,000원 그럼 27,000원에 26,000원, 예, 팔리겠습니다. 26,000원 위로 파세요. 26,000원 위쪽으로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그때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그냥 좀 들고 가보세요. 네네네. 그렇게 한번 줄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좀 네. 더 끌고 가보세요.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네. 하반기에는 네네. 제약바이오가 좋을 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라고 했던 게 사이클이에요. 이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면 올라가는구나라고 이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쉽게 추세가 꺾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급이 좋아요. 이거 보면 외국인 기관들 많이 사죠. 네네. 여기 외국인 기관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니까 1차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아까 26,000원 넘어가면 그때 조금 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홀딩해서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멘토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대한유아요. 아, 대한유화 사셨어요? 힘들겠다.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만 5천 원에 20%요. 최근에 사셔서 완전 바닥 잡으셨는데요? 최근에 샀어요? 아니면 오래됐어요? 저번에 샀습니다. 아, 그래요? 이 직접 사셨어요? 예, 아, 잘하시는데, 주식이요. 이거 살기 어려운 주식인데, 주식 오래되셨나 봐요. 오래되셨죠? 하신 지. 예, 좀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주식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잘? 아니, 이걸 왜 그러냐면, 이 대형주 타점 잡기에는 되게 어려운, 이 종목, 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아무나 못 잡아요. 이 가격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는 나만의 철학이 있거나 나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만 이 대형주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격을 머릿속에 있거나 이 사이클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만 이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가격에 샀어. 잘하시네요. 잘하신다고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당연하죠. 길게 가져가야죠. 예, 그러면 좀 전망이 좀 있을까 하고요. 이 종목은 전망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업황이 안 좋은 것들은 전망 갖고 우리가 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요라고 하는 건 실적이고 실적이 좋아요. 그럼 모멘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화학, 철강 아까 얘기했지만 모멘텀 가지고 우리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경기 자체가 중국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화학 업종은 중국이 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우리는 이건 어떤 걸로 놀리냐면 가격 논리로 부딪혀야 돼요. 가격 논리를 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산 매수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사적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저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 이거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게 월봉 해보세요. 월봉. 월봉 아시죠? 예, 월봉이 뭐냐면 월에 봉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월에 봉. 그러면 보면 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요 자리를 이렇게 보면 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기 좀 굵게 제가 선을 그어 놓을게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 놓으면 나중에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굵게 놔 볼게요. 자, 여기 자리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리가 되면 강하게 급등을 하죠. 그리고 여기 자리 오면 또 어때요? 반등이 들어오죠. 그럼 선생님이 사신 자리는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거 모르겠어요? 예, 사는 건 잘 사시네.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요? 이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업황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데 이 종목은 18만 원, 16만 원? 16만 원까지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져가세요. 네. 네. 2차 전기 지금 배터리 쪽에 뭐, 진술을 특허를 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요?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시가총액 큰 거는 뭐라고 얘기하나, 뭐 1조 뭐 계약을 했어도 별 시큰둥하지 않아요. 업황이 중요한 거고 가격의 메리트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슨 뭐 계약을 했어요, 무슨 뭐 내용이 있어요, 안 움직여요, 대형주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이론으로 부딪혀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5만 원, 16만 원 정도 되면 16만 원 정도? 네, 그때까지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예, 거기까지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코스맥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10%에 10만 원에 10%요. 오, 잘 사셨는데요? 네. 팔아야죠, 이제는. 네, 근데 파는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월요일날 파세요. 월요일날, 예. 얼마 정도에 팔을까요? 월요일 시가에 그냥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가 매물이에요. 매물이라 하는 건 뭐냐면 이 코스맥스하고 뭐 한국콜마 막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막 되게 많이 급등했잖아요. 예.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기 재료냐 장기 재료냐라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지만
부딪히는 가격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 내가 100원에 샀는데 이거 100원에 내가 100원에 샀는데 이게 50원이 됐어. 그래서 100원 올라오는데 오래 걸렸어. 그럼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팔 거잖아요. 아우, 진짜 나 너무 힘들었어라고 팔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에요. 13만 원 라인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14만 원, 14만 원. 여기가 이걸 뚫고 나가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한 반 정도 팔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나아요. 월요일날 반 팔고 이거 그러면- 넘어간다? 그러면 위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걸어놓을까요? 그냥 시가에 팔아버리세요, 그냥. 5% 정도는. 수익 챙겨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5%는 좀 들고 한번 보세요. 아, 예. 근데 직접 샀어요, 이거요? 따라갔어요? 10만 원이면 잘 산 건데. 아니에요. 그럼요? 옛날 산 거예요? 아니, 내가 네. 산 지가 좀 됐어요. 그런 거 돼가지고 오래됐지.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예. 그런데 얼마나- 10만 원 밑으로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네, 떨어지죠.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묻어놨죠. 그나마 이 종목은 시가총액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자꾸 대형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좀 시가총액에 있는 거 하라는 이유가 결국은 사이클이 돌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코스닥이었으면 힘들었어요. 예. 근데 시가총액에 있는 저는 것들은 코스닥 거라 몰라서 못해요. 코스닥은 거래소만 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예, 그러냐면 예. 내가 타이밍을 놓쳐도 언젠가는 올라오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인 네. 기관들이 자기들이 사놓은 가격들이 있어요. 그게 지분율이라고 네. 하는데 그 지분 떨어지면 자기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저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 반 네. 정도 팔고 그다음에 수익을 좀 네. 챙기고 반은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예.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이요? 이제 어버브 반대 최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497원이고 10%. 아, 그래. 이것도 힘든 종목인데 쉽진 않아요. 네. 네. 왜 힘들어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이거 뭐 거래도 없이 막 빠지잖아요. 네. 이런 스몰캡 종목들이 되게 매매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장기적으로 가자니 업황이 좋아가지고 사면 올라갈 것 같고 갖고 있자니 밑으로 줄줄줄 뺐다가 올라가고 흐름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반도체 관련주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네. 미국의 행정명령 때문에 어제 간밤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최근 삼성전자 꺾였잖아요. 네네. 이게 따라가요, 얘들도.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다른 거 올라가는 거 보면 이 종목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자리는 안 좋은 자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는 거. 네. 그래서 주식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추세 봐봐요.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죠. 네. 계속 이렇게 횡보해요. 이건 둘 중에 하나라고요. 변곡점이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밑으로 가면 한참 많이 떨어져요. 위로 갈 거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네.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는 가격이 떨어져요.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되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거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래가 많이 된다면 아무리 나쁜 아파트라도 거래가 빨리 봐야 되면 사람들 사는 사람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사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면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거래가 없다는 건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가 언제 일어날까요? 또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만 10,000원 선에서 종목 다른 걸로 바꾸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만원 선이요? 네, 거기서 오면 바꿔버리세요. 알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요. 이제 2부는 좀 스피드하게 상담을 할 거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